만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비덴트와 영화테크 네. 어제 편입했었던 종목들입니다. 바로 리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덴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비덴트를 지난번에 한화투자증권과 컴투스 홀딩스, 또 네. 위메이드의 이제 후속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게임 관련 종목들과 또 플레이투원, 또 NFT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더불어서 또 최근에 이번 맞아요. 달, 늦으면 다음 달에 이제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또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위인 빗썸의 최대 주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빗썸 홀딩스 지분 34% 가지고 있고요. 또 빗썸 코리아 지분 1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만 1조 이상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8천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받은 기업이고, 최근에 우리기술투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개파락 출발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빠르게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제가 15,000원 라인대 제시해드렸는데 15,000원 초반 부분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18,500원, 2차는 2만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덴트가 네.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영화테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어제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테크는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요. 시장 하락 대비 굉장히 제한적인 조정이 나와줬고, 또 전기차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기차 변환 기술 관련해서 사실상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태양광 설비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폐배터리와 또 그리고 전기차 변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전기차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폐배터리와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제가 지난번에 16,000원 라인대 말씀드렸는데, 네. 16,500원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또 1차 목표가는 19,500원, 또 그리고 2차는 21,300원 라인대 네. 그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와 동일하게 가격 전략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영화테크 1차 19,500원, 2차 21,3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기분 좋게 두 종목 정도 이렇게 네.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첫 번째 섹터를 통해서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입니다. 바로 리오프닝 관련 섹터를 다시 한번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이 오늘의 첫 번째 섹터입니다. 앞에서 있던 코너에서도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술을 한잔 하고 기분 좋게 뭐 이제 카지노도 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 우리도 오늘 한번 그 시나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리오프닝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방금 뭐 자막으로도 나갔었지만 이제 QR코드와 관련된 쪽들이 맞습니다.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점차 단계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더 열릴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또 노려봐야 할까요?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노래방 기기 업체인 TJ 미디어를 말씀드리고 이제 네. 하루 만에 또 목표가를 또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화장품 섹터 안에서 실적이 동반된 기업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우리가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이나 대규모 유증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리아나의 어떤 후속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화장품으로 보면 될까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한번 꾸미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꾸미는 리오프닝에서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좀 클리오가 최근에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사실 얼굴만 화장을 이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또 그렇다면 해야 되나요? 헤어도 같이 관리를 해야 헤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 제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세화 PNC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화 PNC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네. 공개가 됐습니다. 세화 PNC 현재 흐름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화 PNC 현재 흐름 볼 텐데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29% 올랐고요. 네. 1,7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장도 화장이지만 남자는 또 머리빨이죠. 맞습니다. 예, 머리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왁스라든지 또 연모제, 또 이제 케어 제품인데 거기를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세화 PN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년 동안 헤어 케어와 또 연모제 관련해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연모제 관련해서 이제 매출 비중이 한 56% 이상 차지하고 있고 헤어 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 35% 이상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브랜드가 리체나인데요. 국민 염색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스테디셀러 제품이고 네. 그리고 이제 모레모라고 헤어 케어 제품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리브영 같은 헬스 뷰티 샵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 또 헤어 채널에서 계속해서 좀 그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제 판매고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제 700만 불 수출의 탑에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불대 탑 최고의 영예인 700만 불 수출의 탑에 수상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꾸준하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염색약뿐만 아니라 헤어 케어 또 그리고 기초 화장품이 총 43개국에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 시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5년 동안 70%나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지금 1년 6개월 만에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매장 수가 지금 4,000개까지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남성 뷰티 브랜드인 모레모 포벤 시그니처 제품도 최근에 600개의 업체에 계속해서 올해부터 공급을 확대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주고 있고 일본을 기점으로 올해부터 이제 뭐 유럽, 또 동남아시아, 또 미국, 또 그리고 중동에도 수출을 확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던 기업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네. 2020년 기준으로 흑자 턴어라운드가 됐고 작년 또 올해 계속해서 매출 고성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섹터 안에서도 꾸준히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해외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연보제 관련해서 국내 오. 대표 종목인 그래서 세화 PNC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세화 PNC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세화 PNC 이제 가격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6% 정도 올라 있어서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한번 안정적인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네.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색조 화장품, 클리오 같은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기초 화장품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또 특히 대표적인 연모제 관련 종목인 세화 PNC까지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와 또 그리고 기간 조정이 충분히 겹친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5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6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930원, 그리고 2차는 2,1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화 PNC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격 네.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1차 목표가 1,930원, 2차 목표가 2,100원으로 보고 있고요. 자, 손절가 또한 1,550원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리오프닝 오늘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리오프닝 안에서 세화 PNC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달릴까 말까 오늘 또 두 번째 섹터는 어디로 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급격하게 나와주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섹터,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네. 좀 시장 여파로 좀 억울하게 조정이 나온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sek터 오늘의 네. 두 번째 섹터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지만 최근 흐름이 네.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또 오늘 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차량용 반도체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네. 오, 달려야 된다는 사인을 주셨고 오히려 지금 구간 매력적이다 맞습니다. 보시는 건가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섹터가 반등이 조금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제한적인 이유는 그동안 낙폭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텔레시스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차량용 반도체 네. 섹터들이 시장 낙폭 대비해서 굉장히 하락도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반등이 좀 제한적이지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안정을 찾았을 때는 가장 빠른 속도로 또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좀 주도할 수 있다. 네. 최근에 IT 섹터에 긍정적인 어떤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낙폭이 좀 컸잖아요. 근데 네. 특히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4%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고 또 올해 하반기 되면은 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의 어떤 쇼티 사태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섹터에 좀 집중하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게 또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M&A 이슈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차량용 반도체 섹터가 반도체 섹터를 좀 견인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반도체의 정말 마지막 퍼즐 중에 또 하나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에 관해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반도체 회사들이 작년에 증설을 정말 많이 해놔서 네. 올해 그 폭풍 증설을 인한 폭풍 생산을 들어간다는 이 전망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이 쇼티지가 언제쯤 해결될지에 대한 이야기, 관측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 섹터도 시장 여파로 다 조정이 나와줬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를 가져왔습니다. 해성 DS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해성 DS입니다. 우리 달릴까 말까에서도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네. 해성 DS 현재는 어떤 흐름 보여질지. 자, 1.62% 빨간불 켜고 있고요. 자, 5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잘 올라가면 또 잘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바닥을 잘 보신 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 가져왔고 두 번 다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인데 반도체 패키징 전문 회사입니다. 네. 반도체 패키징용 서브스트레이트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리드 프레임 관련해서는 매출 비중 68%를 차지하고 있고 네. 반도체 패키지 같은 경우는 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리드 프레임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반도체 업체,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드 프레임 ELF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차량용 이제 반도체 기업, 이제 네덜란드의 NXP, 또 독일의 인피니온 등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이제 리드 프레임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M&A에 가장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기업이 이제 네덜란드의 NXP와 독일의 인피니온인데. 네. 글로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리드 프레임을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해성 DS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쇼티 사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성 DS의 어떤 리드 프레임 관련된 또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계속 고성장에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해성 DS 같은 종목들이 좀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또 해성 DS는 신성장 동력으로 또 그래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래핀은 꿈의 신소재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래핀을 통해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또 이제 섬유, 또 그리고 의학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꿈의 신소재 관련해서 대량 생산 관련된 네. 어떤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 한 중순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강하게 돌파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1월 9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반등이 잘 들어와 주다가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졌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조정이 나와졌던 종목이 이제 해성 DS고요. 차량용 반도체 섹터이기 네. 때문에 시장이 좀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펀더멘털과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네. 최소한
여기 직전 예. 고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돼서 해성 DS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해성 DS. 자,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 좀 네.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44,500원 라인 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5,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로 접근하시고 네. 1차 목표가는 55,00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 때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신 다음에 2차는 6만 원 라인 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해성 DS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해성 네. DS 2차 목표가는 6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두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는 그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아까 이제 11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양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후 시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오후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오후 시장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얘기가 계속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이제 수일 내에 다시 한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우리 좀 철수하고 있다라고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일단 이제 오늘 안보 회의가 열립니다. 18일 날 독일에서 안보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만 완화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맞아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갈등이 지속되는 거는 사실상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고요. 뭐 네. 우리 또한 뭐 북한과 또 일본과의 어떤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사실상 극단적인 상황, 또 이제 전면적까지 치닫을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제로 가까운 네. 가능성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현재 미선물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코로나도 사실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지금 오늘 10만 명을 확진자가 돌파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듯이 사실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상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있는 단계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맞아요. 인해서 네. 시장에 폭락이 나왔던 사례는 네.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성도 있고 모쪼록 어제 같은 일은 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무료 방송을 금요일이라서 쉬고요. 네, 주말 일요일 대비. 매주 네. 저녁 8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시장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네. 전략에 전략에 대해서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에 김준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달릴까 말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